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시 모집 전형, 지난번에는 이제 수시 모집에 대해서 그 전형에 대해서 좀 상세히 조금 살펴봤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수시보다 정시가 훨씬 더 심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정시가 훨씬 더 좀 복잡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긴장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기초 강좌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기본적으로 정시는 이런 거다. 그 수준으로만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게 저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예, 소장님. 그러면 네. 정시 모집은 일단 제가 알기로는 수능이 거의 100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다라고 제 머릿속에 지금 박혀 있는데, 이런 정시는 전형. 그러니까 정시 전형은 저희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은 정시는 거의 그냥 수능 100이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제 간혹 가다가 대학들이 내신을 이제 반영을 하려는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조짐? 예. 잠시만요. 그러면은 정시는 요거부터 확실히 한번 네.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100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뜻은 예. 내신이 반영되는 학교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아니요, 출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건 다 만점이라서. 내신이 아니고 예, 출결. 출결 이런 것들이 기타 자료들이 좀 그러니까 들어가요. 학교 내신 성적이 아니고 예. 출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후, 네. 향후 그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추세가 예.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2023년, 그러니까 2024년 대입인 기준이죠. 2024년 대학교 예. 입학 기준으로 해서 서울대가랑 고려대가 내신을 조금 반영을 해요. 잠시만요. 그럼 2024년 입학 기준이면 수능으로 따지면 2023년 예, 그러니까 수능부터네요. 올해 입신 거죠. 예. 예. 이렇게 되고. 근데 방금 어느 학교가 지금 반영이 된다고? 서울대와 고려대가. 서울대하고 고려대가 예. 내신이. 근데 작년부터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예.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영을 하든 안 하든 예. 차이는 없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예. 올 4등급 내신 가진 친구와 예. 올 1등급의 내신 가진 친구가 예. 같이 고려대를 썼어요. 예. 근데 내신을 반영한다 그랬죠. 예. 근데 점수 차이가 예. 1000점 만점 중에서 한 2.8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 차이를 별로 네. 하는 거였구나.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슬슬 이후에는 조금 그런 경향성이 보인다는 네. 건 그 차이를 조금 벌리고 그리고 반영하는 학교도 좀 많아진다 이런 예. 걸로 해석해도 되나요? 여기서부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데 이제 안 돼요. 더 깊게 들어가면. 간단하게 예. 대학들이 이제 수능 점수도 안 믿기 시작했어요. 수능 점수를 안 믿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수능이 거의 지금 초고득점 사이에는 너무 촘촘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점수가. 예. 그러니까 1000점 만점 중에 0.5점이 1점으로 좀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기사들은 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고 대학인 서울대부터 이제 일단 생기부를 반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정시 점수도 중요하지만 생기부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 평가가 조금 들어가요. 그 점수가 조금 들어가고 이제 고려대도 들어가기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이제 연대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저기 상위권 대학에서는 그 수능 점수로도 나누기 애매한 학생들의 군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나누기 위해 가지고 내신을 조금 반영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쫄지는 마시라. 왜냐하면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향후 지금 가장 관심 많이 가지는 것 중 하나는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생으로 처음 올라오는 애가 2025년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학생들이 대학 시험을 보는 것이 수능이 2028년인가? 2028학번이겠네요. 그렇죠? 5, 6, 7이니까. 그럼 그때까지 만약에 놓고 물론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보면은 정시에서도 지금 내신을 반영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수능에서 상위권 아이들이 점수가 뭉쳐 있는데 일단 최근까지 나온 기사들을 살펴보면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수능이 좀 약화된다 그런 의미로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중2 학부모님부터는 아마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절대평가. 그러니까 지금 영어처럼 등급제로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좀 상세하게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예. 수능의 비중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점점 같습니다. 주는데 그때는 팍 예, 줄 수도 있겠네요. 줄 수 있습니다. 와, 그러면 그때는 뭐 내신이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중요하겠네요. 대학들이 내신을 안 믿어요. 또 이제 내신도 안 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각자 도생? 그러면 남아있는 게 지금 예.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뭐죠? 본고사, 진짜 옛날에 그렇죠. 본고사처럼 사실은 지금 논술이겠죠. 어쨌든 간에. 네. 논술, 심층 면접, 이런 것들이 강화될 확률이 높다. 맞습니다. 면접으로 어떻게든 좋은 학생을 뽑으려고 또 정말 복잡한 전형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예. 공부하지 마. 아까 큰일 났네. 솔직히 저희 애가 그때쯤일 것 같은데. 정시에서도 면접 볼 것 같아요, 저는. 정시에서도 면접을. 예. 그건 나중에 제가 특집을 하나 잡아가지고 한번 하도록 개정교육 하죠. 과정은 한번 예. 하시죠. 지금 현재 어쨌든 정시에서는 매번 듣는 얘기 중 하나가 가나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나다의 차이가 정확하게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한글이 틀리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기회를 3번을 줬다는 얘기예요. 정시에서 기회를 예. 3번. 그러니까 수시에서 6번 준 것처럼 예. 가군에 포함된 대학을 한번 쓸 수 예. 있고 나군에 포함된 대학을 한번 쓸 수 있고 예. 다군에 포함된 대학을 한번 쓸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줬는데 예. 그게 문제가 예. 가군 나군은 대학들이 많아요. 가나에는 예. 근데 다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위권 친구들이 쓸 대학이 없어요. 쓸 대학이 예. 거의 상위권 대학은 가나에 다 예, 모여 있다. 가나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이제 2가지가 생겼어요. 저는 뭐가 생겼냐면 그 3번의 기회를 줬다는 건 정시 원서는 딱 3번밖에 못 쓴다 그 뜻인가요? 3번밖에 딱 못 씁니다. 그러면 이제 입시에서 수시에서 6번을 쓰고 네. 그럼 정시에서 3번이니까 사실상 원서는 통틀어서 9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9번을 쓸 수 있지만 수시에서 붙은 친구들은 3번을 쓰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왜 그걸 가나다로 나눠놨을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 그때 이제 요거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모를 텐데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예전에 전기와 후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연기대학이 있어요. 전기 후기라고 예. 해서 그때는 이제 지금은 시험을 보고 그 성적을 받아들고 대학을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시험도 안 보고 네. 나 학교를 먼저 지원하고 선지원이라고 했어요. 선지원 후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는 이제 한양대를 나왔는데 그 한양대를 난 갈 거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 날 단체로 본인이 지원한 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시험 보고 떨어지면 기회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기회가 한 번. 그러면 또 한 번 시험을 봤어요. 2번째. 그래서 먼저 본 게 전기고 그 다음에 2번째가 후기. 네. 그래서 사실상 그때는 이제 전문대를 제외하고 일반 4년제는 지원할 기회가 2번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은 기회가 3번 9개, 정도? 예. 그래서 정시 3번에서 9번인 거죠. 예, 그렇죠? 이렇게 기회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궁금한 것이 이거예요, 저는. 그럼 가나다를 왜 나눠놨어? 어차피 원서 3번 지원할 수 있어, 수시처럼. 수시도 어쨌든 간에 수시도 가나다라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시도 그냥 한 번에 다 묶어놓고, 3장 쓸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 골라 네. 하고 3장을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가나다로 나눴을까요? 일단 대학 학생들의 선택권을 조금 넓혀준 것도 있고요. 똑같이 3장인데 왜 선택권이 넓어지죠? 무슨 얘기냐면 예. 중앙대 같은 경우는 예. 같은 과인데 가군에도 있고 나군에도 있고 다군에도 있는. 같은 과? 예. 아니 그러면 그냥 그 원서를 같은 과에 3번 나 몰빵할 수 있어라고 잠깐만 그러면 기회가 안 되죠. 한 번밖에 못 쓰죠. 예. 만약에 쓸 수 네. 있다 쳐도 예. 경쟁률이 달라지겠구나. 예. 왜냐면 모집단이 다르니까. 예, 성균관대나 연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한 군에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라는 게. 그 부분은 조금 제가 그럼 납득이 되네요. 그래서 학생들 측면 또 다른 측면이 있나요? 그러면? 3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제 대학들의 이제 전쟁들이 심화되죠. 그러니까 서울대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연고대가 무조건 움직여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가군에 있어요. 연고대가 만약에 가군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나눠 먹겠죠. 그렇죠, 한 번밖에 그렇죠. 못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대가 가군으로 몇 년 전에 움직였죠. 그래서 바로 그해 나군으로 고려대랑 연대가 움직이고
예. 그러면 또 성균관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로 가나요? 아니요. 아니, 가군으로 또 움직이는 게. 갭이 크니까. 예, 또 갭이 연고대 크니까. 애들을 또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들이 쫙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건. 그러면 갑자기, 자꾸 질문해서 네. 죄송한데, 의대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나요, 맞습니다. 혹시? 예. 가군, 나군, 다군. 다군에 몇 개 대학이 있지만 엄청나게 세겠죠. 예. 맞아요. 예전에, 또 이게 옛날 사람처럼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때 제가 기억에 처음 시험할 때 전기에서 최고 대학은 서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기 시험을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가 빠졌어요. 네. 제가 나온 학교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때 후기에서 제일 높은 대학이 한양대였었거든요, 그때가. 예, 성적이고 뭐고 해서. 예. 그러니까 그 서울대 떨어지고 연대 대학 떨어지고 와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요. 예. 그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네. 가나다에서 다는 대학이 어쨌든 아주 상위권 대학들은 없다 쳐도 예. 합격하는 최저 점수는 상당히 높다고 예, 높을 이해할 수가 수 있겠네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군의 맹자를 차지하고 있는 데가 중앙대, 성균관대 몇 중앙대? 개과, 그다음에 건국대 이런 데들이 나군, 가군, 예. 가군, 나군 점수보다도 다군 예. 점수가 더 높아요. 그러면 연대는 다군이 없다 치고 네. 그러면 가하고 나의 연대가 있는데 예. 제가 쓸 수 있는 원서는 3장이란 말이에요. 예. 이 3장을 가의 2장, 나의 1장 이렇게 쓸 수도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무조건, 예, 무조건 가나다에 한 하나씩. 장씩. 예. 이렇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목표가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야. 근데 난 그 이하 대학은 난 안 갈 거야. 예, 그런 친구들이 그런 많죠. 친구들은 사실상 원서가 3장이 와도 예. 가나 2장밖에 못 예, 쓴다는 두 장밖에 거예요. 못 그렇죠? 씁니다. 예. 아니면 다군에 있는 지방대 약대나 네. 예. 이대나 이런 데들. 그렇게 쓴다든지. 쓰지만 네. 점수가 너무 높죠. 다군에서는. 예, 다군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시에서 전략이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복잡하네요. 예, 세상에서. 결국은 보시면 상위권 친구들은 네. 원서가 2장밖에 없어요. 상위권은 예, 상위권은. 오늘 정말 중요한 걸 제가 하나 가져갑니다. 정시에서 나한테 오는 건 3장이지만 내가 상위권, 서울대, 연대, 고대 또는 그 이상을 노린다 치면 네. 사실상 쓸모 있는 장수는 2장이다. 엄청 잘 써야겠네요.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네. 올해 또 그러한 변화 때문에 예. 성균관대가 제일 또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균관대에서 가장 좋은 과 반도체. 얘네들을 예. 다군으로 배치한. 다군으로. 예. 그러면 서울대, 연대에서 예. 매우 극상위권 애들 극상위권 중에서 친구들을- 떨어진 아이들을 내가 예. 거기서 흡수를 하겠다. 흡수를 하겠다. 어차피 다군에 의대가 있다 쳐도 그게 컷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거 머리 좋네. 예. 역시나 성균관대가 제일 발빠르게 예. 올해부터 다군으로. 그러면 성대가 글로 갔으면 그 급에 있는 좀 상위권 학과를 네. 가진 대학도 글로 이동할 가능성이 꽤 근데 높겠네요. 다군을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 너무 예측이 불가해요. 예전에 다군 자체는 서울시립대가 다군에 있었는데 네. 14바퀴 돌았어요. 여기서 14바퀴라는 건 앞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예비 몇 번 했을 때 도는 추가 거. 모집으로 14 추가 모집까지 갔으니까 이거는 예측 인간이 이거 참 이게 여담인데 한 바퀴 돌면 네. 추가로 한 명씩 되는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 돌 때, 그러니까 1차 추가 모집에서 예. 처음에 등록 안 한 친구들 모두, 예. 2차 추가 모집에서는 또 1차 추가 모집까지 해서 추가 모집 안 한 친구들 모두, 예.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긴 하겠죠. 저는 14바퀴 돌면 14명이 뽑히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구나. 그런 식으로. 예. 결혼이 10명 여기서 났어요. 하고 또 모자라면 예. 모자라면 10명을 뽑는데 계속 채우면서. 예.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가나다가 이렇게 있다는 거, 이제 좀 제가 이해가 되고, 이제 앞에 기사를 읽고 봐도, 저렇게 전략을 세우는 게 이유가 있구나 하고 좀 감이 조금 와요. 예. 그러면 이게 가나다가 뽑는 시기가 예. 또는 지원하는 시기하고 그 뽑는 시기가 좀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가군, 나군, 다군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예. 전형 기간도 솔직히 좀 틀립니다. 전형 가군이 기간이? 제일 먼저 예. 점수대로 쭉 뽑아서 첫 번째 주에 예. 인원을 먼저 일주차에? 확정을 시키고 예. 그 다음에 나군 전형이 들어가고 예. 다군 전형이 들어가고. 그게 일주 간격입니까? 일주 간격은 아닌데 예. 요렇게는 돼 있지만 근데 또 변칙적으로 또 몇 개 대학들이 다군 나군인데 원서 어제 썼는데 오늘 발표하고 막 그래요. 어제 썼는데 발표는 그 다음날. 잠시만요. 정리를 조금 해야 될 것이.
가군 전형기간, 나군 전형기간, 예. 가군 전형기간. 일단 전형기간, 원서를 넣는 기간.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정시 원서는 한 날에 써요. 아, 원서는 한 날에. 음. 예, 마지막 날, 그러니까 가군 접수 기간, 나군 접수 기간은 네. 틀린 건 아닌데 예. 그 세 개의 원서를 예. 마지막 날까지 쓰고 그 전형 기간이 좀 틀리다는 거예요. 조금씩 가군이 먼저 조금 빨리 그 애들 점수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나군, 다군. 근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소장님, 저 머리가 나빠서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원서를 제가 제가 질문 한번 할 테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맞나 안 맞나만 좀 예.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간고사는 뭐 예를 들어서 4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네. 기말고사는 7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네. 그럼 그걸 그대로 쏙 가지고 와서 저는 머릿속에서 가구는 예를 들어서 12월 2주 차에 예. 뭐 그때가 접수 기간, 네. 나구는 3주 차가 접수 기간, 네. 다구는 4주 차가 접수 기간. 예. 이건 맞나요? 이건 틀린가요? 접수 기간은 똑같아요. 그러면 예. 가나다의 접수 기간은 딱 똑같이. 정해져 있다. 예. 그런데 아까 한 날 한시라는 걸 제가 뭘로 이해했냐? 네. 무조건 이 하루에 접수를 한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보통 아니고 접수 3, 4일, 마감일. 3, 4일 동안 모집을 해요. 그럼 혹시 마감일이 같다 이 뜻인 거죠? 예, 마감일이 같은 거죠. 그러면 그럼 접수 기간은 똑같다. 예. 그러면 두 번째가 그러면 그걸 합격자 불합격자를 발표를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1월 날짜 좀 편하게 1월 1일 날 접수 마감. 네. 그럼 1월 1일이 이제 모든 접수가 끝이 났습니다. 네, 끝이 그렇죠? 났어요. 그러면 이제 합격자 발표는 통상적으로 1월 2일부터는 가능한 거잖아요. 예, 가능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엑셀 파일로 돌리면 되기 때문에 애들 예. 점수로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요즘 컴퓨터 너무 좋아.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합격자 발표가 뭐 예를 들어서 1월 2일부터 1월 뭐 10일 사이에 예. 합격자 발표 기간이다 치면 네, 네. 가구는 2, 3, 4에 발표해라. 나구는 그 다음 네. 가군이 끝나면 발표해라. 예. 다구는 나군이 끝나면 네. 발표해라. 이게 맞나요? 혹시?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정해져 있는데 예, 대학들이 학생들의 편의를 예. 주겠다라는 목표 하에 예.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예. 그냥 다음 날 그냥 결과를 발표해 버려요. 접수 다음 날. 그 군이 나에 있던 예, 나이 있던 다에 있던 상관이 없이. 예. 이런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에. 그건 그 정해진 게 아니래요. 네. 그러면. 어쨌든 접수 예. 이후로 예. 학교에서 재량으로 발표하면 예. 되는 거네요. 그럼 일반적으로 뭐 가가 먼저 발표한다, 나가 그다음 발표다 예. 이건 아닌 그건 거네요 의미는 지금.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예. 의미가 없다. 오. 갑자기 네이버에 네. 어느 한 대학의 이름이 막 상위권, 실시간 검색으로 상위권으로 막 올라와요. 그러면 그 대학 발표 난 거예요. 네이버에서 예. 실시간 검색 순위 예. 거기서 뭐 지금 연대가 나왔다면 예. 오늘이 연대 발표 날이구나. 연대 발표 날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예. 무슨 과가 올라왔다 치면은 그 과 발표다 이렇게 해서. 그렇군요. 아이고 어쨌든 간에 정시 모집 전형이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하면 가나다가 있는데 접수는 딱 정해져 있고 접수 네. 기간은 그 다음에 발표는 사실상 지금은 의미가 없다. 네. 그냥 접수한 다음 날부터 발표를 하는 뭐 학교별로 그냥 알아서 예. 발표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다군 차이는 통상적으로 상위권 대학은 가나에 위치가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다군에서는 가나보다는 좀 점수가 좀 낮은데 실제 합격선은 상당히 높다. 예. 다군에서는. 그래서 상위권 나는 뭐 스카이 아니면 안 돼. 이런 학생들은 가나다, 가 한 장, 나 한 장, 다 한 장, 세 장의 원서가 있지만 실제로 본인한테 의미 있는 원서는 2장일 것이다. 네, 두 그렇게 장일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 이게 서울대, 연대고대 이걸 빼고 또 요즘엔 또 의치안을 또 따로 네. 보고 하잖아요. 그럼 의치안도 가나다의 골고루 배분돼 네. 있을 거고. 가군, 나군에 다 있고 그럼- 몇 개 대학이 다군에 있어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군에 있는 의치안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군요. 별들의 전쟁입니다. 별들의 전쟁.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정리한 것이 내신이 현재 지금 2024 대입, 그러니까 2023년도 11월에 수능 보는 그 기준으로 서울대하고 고려대였죠. 예. 이게 반영이 되지만 1등급과 4등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 차이가 1점인가 2점 정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려대 기준으로. 예, 예. 고대 기준으로 크게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 자체는. 그런데 향후 수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뭐 대학에서 수능을 믿지 않는다 이 네. 표현에 따라서
그 정시에서 내신이 반영될 확률이 높고 이후 이제 우리가 그 2022 개정 교과 과정에 따르면 현재 예상으로는 수능이 절대평가 네.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매우 때문에 높아요. 예. 그때는 정시에서는 야, 정시는 이제 수능 전형이야 이게 아니라 내신에다가 근데 이제 내신도 학교별로 믿기 어려워. 네. 왜냐하면 내신도 이제 그때 A, B, C, D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면접이라든지 정성평가를 하겠죠. 예, 좀 그 내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예. 그 요 부분은 저희가 따로 특집을 편성을 네, 해가지고 특집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총 3개였나요? 그 대입 가는 과정에서 수시와 정시가 있다는 거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전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정시 전형에 대해서 가나다군해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좀 점점 이게 소장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깊이 들어가려고 하셔가지고, 예.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많이 놓쳐요. 그 그런데 숨어져 있는 그 이면의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건데 정말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해서 저희가 시즌1 크게 이제 겉핥기, 이제 수박 겉핥기라고 하죠. 그 식으로 저희가 한번 내용을 살펴봤고 이후 이제 저희가 시즌2, 시즌3, 시즌4를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시즌2에서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용어들, 그 입시 쪽을 살펴보면은 이게 대충 보면 알 것 같은데 알쏭달쏭한 용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줄임말이 아니고 그래서 학추다, 학교장 추천이다. 늘렸을 때도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지금 여기에서도 제가 하면서 막 섞어 쓰고 있는 게 뭐 전형 요소도 있고 전형 방법 뭐 이런 것들 있는데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걸 이제 시즌2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후 이제 각각에 대해서 조금 그 이면을 살펴본다. 이런 부분들은 시즌3나 시즌4 또는 그 특별 영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앞으로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걸로, 수장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저는 매우 가볍게, 이거 내용 안 나오면 어떡하지? 상당히 제가 지금 고민을 했었는데, 힘드네요. 제가 진행을 하는데. 첫걸음이고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저희 시즌1, 자, 대학 가는 길, 정시와 수시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영상, 요걸로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너 그거 알아? 뭐? 아, 있잖아. 있잖아? 아, 있잖아. 아, 이찬화 과학학원?